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확률을 배우는데 그 중에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확률. 자, 그럼 확률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시행이라는 것이 있어. 시행. 자, 시행은 뭘 보고 시행이라고 얘기해? 자, 어떤 결과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해. 그러니까 뭔가를 실험이라고 해서 먼저 관찰을 했을 때 뭔가 일이 일어나잖아. 무슨 경우가 일어나잖아. 그 경우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뭐냐면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우리 조금 뜬금없는 질문해도 돼요? 어. 근데 실험이라는 거는 먼저 가설을 세워놓고 하잖아요. 아니 여기서는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뭔가를 했다, 뭔가 실험을 했다라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를 내가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러면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 뭐가 일어나게 돼?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지. 그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들의 결과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표본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한 개를 한 번 던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시행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일단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야.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 1, 2, 3, 4, 5.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뭐 그러냐면 표본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고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표본 공간이 뭐냐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 표본 공간이 뭐냐면 전체라는 것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이게 표본 공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표본 공간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표본 공간에 의해서 어떤 특정적인 조건에 의해서 부분집합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 부분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뭐냐면 이거 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솔직히. 그냥 있으니까 그냥 설명해 주는 것 뿐이야. 내가 괜찮아. 자, 하나의 시행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의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시행을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집합 예를 들어서 1, 2, 3, 6처럼 6의 약수가 나와라 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들이 나올 수 있는 표본공간에 하나씩 있잖아. 근데 얘네들을 하나씩 이렇게 원소를 쓸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으니까 원소가 하나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 된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두 가지가 순서쌍으로 해서 하나의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된 것을 근원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 눈이 던졌는데 사건인데 어떤 사건을 처리하냐면 1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건을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사건이 어떻게 돼?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냐면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공짜는 비공짜를 쓰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 이상의 눈이 나와라. 이상의 눈이 나와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가능하지. 그래서 1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1, 2, 3, 4, 5, 6이 돼서 표본 공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냐면 전사건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해준다?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해 주게 되고 그 다음 표본 공간에서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근원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근원 사건의 개수가 뭐냐면 표본 공간에 무엇과 같냐면 원소의 개수랑 같아.
왜냐면 하나의 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집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 용어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돼.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용어도 마저 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거 있는데 어떤 사건인데 두 가지의 사건의 관계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A라는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합사건이라는 것이 있어. 합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사건이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B가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을 보고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A 또는 B가 일어난다. 우리가 경우의 선수는 합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는.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곱사건이라는 게 있어. 곱사건이라는 것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A와 B의 부집합이라고 나타내주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반사건이라는 게 있어.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공기파이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보고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사건이 있는데 여사건은 A를 제외한 나머지의 사건을 여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사건의 관계에는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면 돼. 일단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그냥 용어를 보고 하나씩 생각을 해주면 돼. 크게 어려운 건 없어. 알겠지? 자, 표시의 1번부터 보면 간단해, 쉬워. 자, A라는 사건이 있어. A라는 사건은 뭐가 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래. 하나의 주사위가 던졌으니까 일단은 표본 공간이 있어야 되는 1, 거지. 2, 3, 4, 5, 6. 그렇지. 1, 2, 3, 4, 5, 6이라는 표본 공간이 있는데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 있어. 그럼 어떻게 1, 되겠어? 2, 3, 5. 1, 3, 소수. 아, 2, 3, 5가 되지? 자, 틀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A와 배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A와 B라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 있었지. 그러면 B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돼? S 중에서 이- 1의 원수가 아닌 거. 그렇지. 1이 들어갈 수 있고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6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에 B의 집합을 구하러 있지? 그렇지. B의 개수, B의 집합을 구하러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다 했어? 원수의 개수는 그렇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아. 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하잖아.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돼. 네. 그래서 1사력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총 모두 몇 개? 8개. 2의 3승계. 이게 8이 되는 거야. 즉 여기 있는 원수 아무거나 갖다 놔도 여기 있는 거잖아. 자, 1만 갖다 놔도 배반사건, 1과 6만 갖다 놔도 배반사건, 네. 여기다 4만 갖다 놔도 배반사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알겠죠? 어려운 건 없어. 다 껌이니까. 자, 그러면 확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확률.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전체 사건분의 사건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의 뭔가 일어나는 경우.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가 무엇인가를 보고 특정적인 게 무엇인가를 해서 몇 분의 몇이다 해서 이렇게 확률을 썼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이 맞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일단 또 배웠으니까 또 용어를 여러 개 배웠잖아. 좀 품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표본 공간 S가 있을 거 아니야. S의 원소가 여러 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근원 사건을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원 사건의 개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다 했었지. 그래서 근원 사건을 생각을 해보자. 하나씩 하나씩.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 뭐냐면 근원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 확률은 전부 다 똑같아야 돼. 근원 사건들이 원소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 얘네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하나가 달라. 예를 들어서 막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 막 일이 자주 나온다. 그런 건 안 되고 전부 다 경우에서 똑같은 경우에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때 뭐가 되냐면 근원 사건의 수, 근원 사건의 수 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이라고 하자.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근원 사건의 수로 나눠준 것이 바로 뭐냐면 확률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즉 근원 사건에서 아까 뭐라고 갔다고 했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와 전체가 떠 있었지.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얘를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로 나타내주게 돼. 그래서 이걸 확률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써서 A의 확률이다 라고 해서 PA라고 얘기를 해주게 될 거야. 알겠지?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간단하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통계적 확률은? 자, 통계적 확률은 어떻게 되어 있어? 통계적 확률은 간단하게 생각하자. 여기 어떤 시간 n번 반복의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R의 인생을 A는 크게 하나씩 그게 상수 이걸 일정한 P의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했단 말이야. 원래 저기 통계적 확률이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통계적 확률은 뭐가 되는 거냐면 통계적 확률은 그냥 실질적으로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저기 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몇 번 던질까? 한 600번 던지자. 600번 던졌는데 자 1의 눈이 예를 들어서 400번 나왔어.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뭐야? 통계적 확률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600분의 4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에서는 얼마가 돼? 수학적 확률에서는 6분의 원래는 정확히 6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틀리지. 자,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그럼 어떤 게 더 맞습니까?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 얘가 더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가 더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통계적 확률을 먼저 믿는 게 원래 맞는 거야. 왜냐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주사위를 600번 던졌지. 네가 만약에 주사위를 하나 사갖고 갔어. 주사위를 하나 사갖고 가서 네가 얘를 6번 던졌단 말이야. 1의 눈이 3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커지네. 2분의 1이지. 원래 6분의 1이 되면 2분의 1이 나왔잖아. 그럼 이거 좀 봐서 얘기해. 이거 주사위 이상이에요. 잘못됐어요. 바꿔주세요. 그래야 돼? 응? 아, 이거 잘못됐잖아. 원래 확률상 6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이 나왔잖아. 그치? 자,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여기.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지는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 여기는 주사위 600번 던졌다고 했었지. 이 시행 횟수를 무한번 반복을 하면 뭐에 가까워지냐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주사위가 제대로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확히 6분의 1이 나오는지 봐야 되지? 그럼 너는 그걸 무한번 던지면 돼. 그럼 6분의 1이 나올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수학적 확률이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의 오류를 많이 가지고 있지. 일반 도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딱 확률이 10분의 2라고 하니까 9일 동안 잃었어. 오늘 가면 돈 따는 거야. 라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가 돼? 안쓰럽네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10분의 1의 확률로 돈을 따기 위해서는 일단 카지노를 무한번 가야 돼. 그러면 10분의 1만큼 딸 거야. 아마 죽을 때쯤 되면은 내가 10분의 1만큼 땄구나 라는 게 보이게 되는 거지. 자, 이해가지? 네. 자, 이렇게 된 것이 통계적 확률이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확률이냐면 기하학적 확률이야.
자, 기하적 확률은 뭐냐면 이거는 도형을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부피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하적 확률이에요. 우리 이제 기하적 확률도 이제 보기는 했어 중학교 때. 뭐냐면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 여기에 1, 2, 1, 2, 1, 1, 1, 2 했으면 내가 던졌을 때 1이 맞을 확률이 몇 분의 몇입니까? 전체 넓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크기가 똑같으면 그냥 8분의 5가 되는구나 라고 나왔잖아.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넓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걸 기하적 확률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통계적 확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따진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게 돼. 시행 횟수가 특별히 반복이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뭐냐면 수학적 확률을 나타내야 되고 내가 몇 번 시행했을 때 몇 번 나왔다. 시행이 정확히 나오잖아. 그러면 통계적 확률이에요. 일반적으로 시행을 무한번 반복을 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은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첫 번째, 성질은 확률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다?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만 뭐보다는 작아야 돼?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반대되는 사건은 1에서 그 사건의 확률을 빼주게 되면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이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여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전 사건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에서는 전체 집합을 U라고 했을 거야. S라고 써. 표본 공간이 S라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사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은 이렇게 쓰고 얘는 1이야. 그 다음 네 번째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집합이 되는 거지? 얘는 얼마가 된다? 0.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뭘로 통해서 계산해 주냐? 앞에 있던 경우의 수를 통해서 계산해 주게 돼. 그럼 경우의 수하고 여기하고 다른 게 뭐라고 한다면 일단 특정 사건이 나오게 될 거고 전체가 나오게 될 거야. 그 전체는 뭘 기준 잡아주느냐면 자 뭐뭐일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 네. 그러면 이때 앞에가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가 특정이고 일반적으로 문제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전체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 특정을 나타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첫 번째 필수에서 2번부터 뭐라고 나와 있어?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에 뭐라 했어? 전사건이라고 했었지? 자, 전사건에게서는 어떻게 된다? 얘는 36이 되겠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야?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그러니까 8일인 거다. 곱은 모르겠는데 합과 차는 일일이 다 따져야 돼. 6, 2, 5, 3, 4, 4. 그래서 2,6 그치? 3, 쭉 해서 얼마? 6,2까지 지금 모두 몇 개야? 네, 5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36. NA가 5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36분의 5가 되는구나.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차이는 NS하고 NA를 쓴다는 얘기야. 굳이 안 써도 돼. 엄청난 차이네. 굳이 안 써도 돼. 자, 일단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이지. 홀짝 아니면 그럼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면 홀. 둘 다 모두 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야지만 다르게 생각하자. 뭐냐면 홀이 나온다는 얘기는 홀이 나오는 경우 개수를 따져도 상관이 없어. 근데 첫 번째가 홀수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가 홀수가 나온다는 곱사건을 이용을 해버리자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홀수가 나오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3. 그렇지, 6분의 3이지. 그 다음 두 번째 홀수가 나오는 확률은? 6분의 3. 그렇지, 6분의 3. 그래서 얼마가 된다? 36분의 9에 약분해서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직접 써버리자는 얘는 덧셈은 다 계산을 해봐야 돼. 경우에 하지만은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다. 그럼 이제 와, 네. 타일의 문제가 타일이야. 다 급이야. 자, 여기도 보자. 네. A, B, C, D, E 몇 명? 5명. 5명이 있는데 네. 첫 번째 5명이 일렬로 앉을 때
NS가 얼마다? 5팩이 돼 있다. 일렬로 안 네. 됐다니까. 그 다음에 전사거든요. A, 그치. 일단 배운 거는 그 다음에 NA가 이웃한다 했어. NA를 묶어주면 어떻게 돼? A하고 B를 묶어주면 4팩. 그치. 나열해주고 자리 바꾼 놈 나눠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PA의 확률은 5팩분의 4팩 곱하기 2팩이 돼야 되겠구나. 어우 쉽다. 5분의 2. 끝. 자, 더. 2번은 자 이런 계산 잘 못해. 자, N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탁이 5명이 둘러앉았대. 5팩인데 원탁이니까 5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4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가 이웃하지 않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웃하지 말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이웃에 상관이 없는 것을 먼저 나열하면 돼. 여기서 거 빼주면 안 돼요. 이웃한 거는? 저기 앞에 구했잖아요. 그래? 그러죠. 그래. 이거의 여사건. 그러면 5팩 마이너스 5팩이지. 5팩 마이너스 4팩 곱하기 2팩. 네. 그래. 그래.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단순하게 순열을 이용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탁구의 문제가 아우 쉬워. 자,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 있는 거지? 네. 여기서 몇 개를 뽑으려면 3개를 선택하는 거야. 네. 임의로. 그치? 자, 꺼내공이 모두 축구공의 확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체 공이 총 모두 몇 개니? 12개요. 12개. 자, 그러면 나는 몇 개를 꺼내야 돼? 3개. 그러니까 전체는 그치. 12, 13이겠죠. 12개에서 3개를 꺼내려고 하는데 모두 축구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축구공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돼. 네. 자, 그 다음 2번은 꺼내 공중 농구공이 2개 포함된다 했었지. 12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농구공 4개 중에서 2개를 빼고 나머지 8개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겠다. 네. 그럼 끝. 이거는 거. 너무 빠른데. 응? 자, 진짜 언제 다 여기도 오자. 응? 뭐가 어때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필수에서 5번도 탁감이야. 아우, 쉬워. 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 6개의 공 주머니가 들어있을 때 이 주머니에서 이후의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3번의 2번 골은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뭐가 된 거냐면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 중에 2번 골은 2개가 모두 흰 공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공이총 모두 몇 개 있어? 6개. 6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뽑는 거야. 네. 그 그치? 전체. 그런데 여기에서 색깔 확인하고 다시 넣으니까. 2개를 확인 다시 넣고 또 다시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다는 게 아니. 그냥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했잖아. 다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는 거 끄는 본 거야. 다시 넣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데 모두 흰 공이 됐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흰 공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흰 공의 개수를 만약에 X개라고 얘기를 한다면 X개에서 2번을 뽑는 거야. 그렇지? 내가 이렇게 뽑는 게 확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내가 계속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라? 3번에 2번 꼴로 모두 흰 공이 나오더라. 나온 거지. 네. 얘는 수학적 확률을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통계적 확률이 된 거고 얘는 수학적 확률이 된 거야. 근데 여기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이 여러 번은 무한 번을 계속 하고 있을 거야 지금. 깨달음을 얻어. 자, 알겠지?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없어. 간단한 내용들이야. 자, 이렇게 해서 났고 기하학적 확률 뒤에 나왔는데 좀 뭐 너희들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뭐 이렇게 넣으면 돼. 다 수업은 수업이야. 이렇게 빨리 넣어. 그러면 재미없지. 자, 여학생 중에 안경 쓴 학생이 400에 안경 쓴 사람이 200이고 여기서는 안경 쓴 학생이 300에 안경 쓴 사람이 100명이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보자. 네. 자, 그러면 합계는 전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합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700. 합계는 여기는 안경 쓴 학생 700이고 안경 안 쓴 학생이 300명이지. 네. 야, 숫자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
신기하네, 그죠? 역시 잘 뽑는 것 같아. 아니야. 삽이 겹치잖아요. 아니,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있는가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나는 누구를 찾으려고 하느냐? 누구 찾을 거야? 누구? 어떤 거? 하나, 안경 둘, 안 셋. 쓴 여학생이요. 안경 안 쓴 여학생을 찾으려고 해. 내가 이걸 찾고 싶어. 그래서 안경 안 쓴 여학생을 찾고 싶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니들 운동장에 다 나와라고 했어. 운동장에 지금 1000명이 쫙 있어. 거기서 얘 안경을 안 쓴 여학생을 찾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찾는 방법이. 남자 거울이. 첫 번째, 안경을 안 쓰고 안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학생인 경우. 자, 안경을 안 쓰고 여학생을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경을 안 썼을 때 여학생인 경우하고. 뭔 차이야? 여학생일 때 안경을 안 쓴 학생인 경우. 말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안경을 안 쓰고 여학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일단 안경을 쓴 여학생의 집합을 A라고 놓고 남학생의 집합을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안경을 안 쓴 학생을 B, 경우의 수를 전체 개수를, 안경을 안 쓴 학생의 개수를 B의 여집합이라고 써보자고. 네. 그러면 얘를 뭘 찾는 거냐면, 얘는 지금 현재 내가 안경을 안 쓰고 여학생 경우를 찾는 거잖아. B와 A 합집. 자, 운동장에 몇 명 있어? 1000명. 1000명이 있지. 그러면 내가 운동장에 1000명이 있는데 이 1000명 중에서, 자, 안경을 안 쓰고 여학생이다. 안경을 안 쓰고 남학생이 너 들어가. 그래서 안경을 안 썼네? 너 들어가. 이렇게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여학생인 경우는 200명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게 돼. 알겠지? 자, 어차피 200명을 찾는 거야. 전부 다 세개가 똑같은 거야. 네. 그런데 안경을 썼을 때라는 것은 뭐냐? 때, 뭐뭐일 때, 조건을 본 거지. 아까는 뭐뭐일 때 뭐라 했어? 전체로 의미한다 했잖아. 그래서 안경을 안 썼을 때라고 했으니까 운동장 방송 때리면 되지. 안경을 쓴 놈은 다 들어가라. 왜? 안경을 안 썼을 때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안경을 쓴 애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잖아. 300명. 그렇지. 그래서 300명 중에서 이 중에서 여학생이 200명을 찾는 거야. 알겠지? 어차피 똑같이 200명을 찾는 거야. 그 다음 여학생일 때라고 했어. 여학생이라는 조건이 걸려있는데 남학생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잖아. 이거 방송 때리는 거지. 남학생은 다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은 다 들어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여학생이 남았어. 운동장에 몇 명이 남아? 그렇 600명이 남잖아. 그래서 600분의 200이 되는 거야. 알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내가 200명을 찾으려고 해. 그치? 어떤 두 가지의 사건을 모두 만족하는 200명의 학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얘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조건은 전체 학생이라는 게 조건이잖아. 우리 학교 이제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5분의 1이 나왔지만, 네. 안경을 썼을 때는 어떤 하나의 조건이 걸리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안경 쓴 학생만 있으면 되는 거죠. 때가 조건이. 그렇지. 그래서 얘가 근데 아까 뭐였어? 때 앞에 가라고 그랬어. 전체로 의미한다 했었지. 그래서 안경을 안 쓴 학생이 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분의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네. 여학생일 때라는 조건이 걸리게 된 거지. 네. 그렇지? 조건이 걸렸는데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학생을 놓고 여학생 중에서 200명을 찾으니까 뭐가 되냐면 얘는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넣게 된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식으로 써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아까 전체 몇 명 있다고 했어? 1000명 있다고 했었지. 전체 1000명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뽑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안경을 안 썼을 때 라고 했으니까 안경을 안 쓴 학생이 요걸 기준 잡으면 요게 전체가 된 거잖아. 그래서
N, B 두네. 얘는 여학생이야? 네. 안경 쓴 여학생 여기 들어있지 않잖아. 전부 다 안경 안 쓴 여학생만 들어있지. 아, 네. 안경을 안 썼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안경을 안 썼을 때 여학생이라는 건 얘를 의미하게 돼. 즉 안경 안 쓴 여학생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N, A와 B의 교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여학생일 때 A. 그때 안경을 안 썼다고 얘기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B가 아니라 A와 B의 교집합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몇 명을 찾는다고 해서 학생? 200명을 찾는 거야. 즉 A와 B의 교집합을 찾는 거야.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밑에 있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얘기해주게 돼. 예. 자,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 있는 N, B, 자, B인데 여기서 N, A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럼 이거 뭐가 되냐면 안경을 썼을 때 여학생을 찾는 거잖아. 그럼 나는 누굴 찾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는 안경을 안 쓴 여학생을 찾는 거야. 얘는 결론적으로 누굴 찾는 거야, 나는? 안경을 안 쓰죠. 근데 안경을 안 썼을 때는 조건을 넣고 안경 안 쓴 여학생 있잖아. 안경 안 쓴 학생 있잖아. 누굴 찾는 거야? 그렇지, 여학생을 찾는 거야.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를 찾는 거다? 여학생을 찾는 거다. 뭐가 되는 거야? 여학생 P, A를 찾는 거야. 여학생 찾으니까 A를 찾는 거지. 하지만 안경을 안 썼다는 조건이 걸려 있잖아. 그래서 안경을 안 썼다는 조건이 걸려 있는 여학생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B, A, 바, B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게 돼. 오케이? 자, 반은 뭐라고 했어? X가 X의 조건이 조건이 짝대기가 나왔었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반은 구별해 준다고 했어. 앞에 있는 건 실질적으로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확률로 의미하게 되는 거지. 즉 여학생을 찾는 거잖아. B는 조건. 그렇지. 얘는 조건이 걸렸을 때 이 조건이 어떻게 보면 전체를 의미한다고 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A, 자, 여학생일 때 안경을 안 쓴 학생. 그럼 나는 누구를 찾아야 돼? 운전장인들에서 안경을 안 쓰나? 그렇지. 여학생이 신경 쓰였죠. 왜냐면 다 여학생만 있으니까. 아. 안경을 안 쓴 학생만 있으면 찾으면 돼. P. 이거는 B. 그치. 나는 B를 찾으면 돼. 하고 조건 A. 그치. 바 A. 이렇게 되는 거야. 조건이 순서에 따라서도 확률이 달라지는. 그렇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야. 때가 있으면 조건이 걸려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정리해 주게 되면 A와 B의 교집합 아까 곱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A와 B는 A 교집합 B는 얘와 얘를 곱해주면 돼. P A가 B 곱하기 P B 거나 또는 P A 곱하기 P B가 A가 되는 거야. 즉 뭐냐면 A의 확률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A의 확률이었어. 얘는 B의 확률이라고 했었지. 교집합은 두 개의 확률을 곱해주는 게 맞아. 알겠죠? 맞지만 두 개의 조건이 걸려 있으면 그 조건이 걸린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서로 영향을 전혀 안 줘. 아까 좀 뽑기 했지만은 다현이가 뽑고 다시 집어넣고 네가 뽑았어. 영향을 더 안 줘. 안 주죠. 그때는 서로 조건이 걸리지 않잖아. 그러면 그때는 아마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PA와 PB의 곱으로 나타날 거야. 아까 홀수고 홀수인 경우 곱했잖아. 그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야. 하지만 조건이 걸리면, 즉 영향을 주게 되면 이렇게 조건부가 걸린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돼. 이게 바로 먼저 조건부 확률이야. 아까 얘들 뭐냐면 P, A가 B라는 것은 뭐라고 읽어있어? 이거 A의 A라는 확률이지. 확률인데 B라는 조건이 걸려 있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P, B 이게 뭐냐면 P,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돼. 두 개를 곱해준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 두 개를 곱했잖아. 그래서 곱셈 정리라고 얘기해 주게 돼. 아까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P, A와 B의 합집합은 P, A와 P, B를 뭐 했어? 더했지. 지금 확률을 두 개를 더했잖아.
네. 그래서 얘는 확률의 덧셈 정리. 네. 얘는 확률 두 개로 뭐했어? 곱했지? 있어요. 얘는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서로 영향을 준다. 조건이 걸린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 정석이라고 얘기해 준 거였어. 정석의 반대는 뭐냐면 독립이요. 독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기 때문에 독립이 된다는 것은 A와 B는 자 B라는 조건에 걸린 A의 확률이라고 했어. 네. B가 A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안 주지.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PA의 확률이에요. PA가 돼. 왜냐 B에 영향 안 받으니까. 네. 그렇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PA와 B의 교집합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지. 네. 이것이 만약에 PA와 PB의 곱과 서로 같으면 이게 B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다는 얘기야?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해준다? 독립이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PA와 PB의 곱하고 다르다고 얘기한다면 뭐가 되냐면 이것은 뭐냐면 종속. 종속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내가 미소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 종속과 종립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무리가 스즈그까지 하세요. 자, 첫 번째, 예, 필수제 1번이지? 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PA는 0.3, 자, PB는 0.6,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0.3일 때, B바 A를 구해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표를 이용해 주거나 또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주면 돼. 어떤 문장으로 통해서 문장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를 많이 이용을 해주면 좋은데 이러한 식으로 나타낸 것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경우의 수는 확률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확률은 거의 똑같이 움직이게 돼.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 그냥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전체가 얼마냐면 1이 되겠죠. 확률이니까. 네. 그래서 A와 B가 있어. 자, 어떻게 돼? A가 여기가 0.4, B가 1.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돼? 0.9요. 0.9.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은?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A 합 B.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0.4니까 즉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바깥쪽이 0.3이 되는 거지. 네. 그래요? 합집합. 아. 그럼 합집합이 0.7이야. 네. 합집합과 교집합을 더해준 게 얘네들 합과 서로 같잖아. 그래서 교집합은 0.2가 돼야 돼. 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합집합을 구하는 방식보다 N 교기. 얘를 많이 써.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해.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은 A와 B의 개수를 합하면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0.9니까 여기는 0.2가 되겠고 여기는 0.1이 되겠고 얘는 어떻게 돼? 0.4가 되는 거야. 자, 맞지? 네. 그럼 A와 B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를 뭘로 분도했어? 전체 A 중에 0.3 중에 이 안에서 B가 차지하는 부분 0.2 그래서 얼마 된다? 3분의 2가 된다. 알겠지? 굳이 식을 쓰자면 PA분의 PB와 A의 교집합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A 전체 중에 이거 차지하는 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당히 껌이지? 그치? 그치? 자, 이것도 소수를 쓰자. 0.4. 아이, 껌. 자, B, A 교집합. B는 얼마가 돼? 0.05. 그 다음에 P, A와 B의 합집합이 0.6일 때 P, A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됐어. 네. 자,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B.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얼마? 0.4가 되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0.05야. 아, 그럼 여기는 0.35가 되겠다. 네.
그럼 0.6인데 0.4니까 여기는 0.2가 돼야 되고 예. 여기 바깥쪽이 0.4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자 B의 여집합은 어디야? 얘하고 얘거든? 얘하고 얘. 아니구나. B의 B의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이니까. 얘하고 얘구나. 네. 그래서 B의 여집합은 얼마가 돼? 0.75가 되는 거지. 네. 전체 0.75 중에 이 중에서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거 네. 생각하면 안 돼. A의 여집합인 경우는 요놈이지. 네. 0.4. 그래서 그렇지 0.4. 그래서 75분의 40 이렇게 만들죠. 네. 쉽지? 네요. 이게 벤다이어그램만 그리면 다 껌이야. 3번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 4번은. 이해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3번은 아까 쌤이 얘기한 거잖아요. 자 3번하고 자 4번하고 얘들 이미들을 꺼낸다고 했었지? 의리 검은걸 꺼낼 확률 이거는 못 건데 그렇지 이거 어려워. 요놈하고 요놈이 어려워. 자 A 주머니에 흰 것을 자 A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 이거 필수 5번인가? 네. 이게 좀 어려워. 잘 봐야 돼. 흰쓰리 검프. 이제 상당히 쉬운데 좀 약간 어려워 보이는 거야. 자, 흰 구슬이 몇 개? 3개 있고 검은 구슬이 4개가 있어. B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흰 구슬이 몇 개? 4개가 있고 검은 구슬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 자, 그런데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두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인면에 특해 2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왔을 때 그때 뭐라 했냐면 이 구슬 2개가 모두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어. 그런데 얘를 식을 보면 밑에는 식만 간단히 보자.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저렇게 나와 있어. 이게 식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알 것 같은데. P 자 A와 B는 뭐가 된 거냐면 P A와 B의 교집합 플러스 P A의 여집합 B 교집합 요놈 두뇌 P A B 교집합에 그 다음에 이거 뭐지? 더하기냐? 곱하기냐? 7분의 2 뭐 이렇게 나왔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나도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써서 뭐 이렇게 쓰는 공식이 있는데, 자, 일단 공식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공식으로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항상 여기에서 조건부로 나왔을 때는,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일단 말로써 먼저 풀어 쓰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말로써 풀어 쓰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주머니 하나를 택했는데 그렇지, 주머니 하나를 택했는데, 네, 거기서 흰 구슬, 검은 구슬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전체는 뭐가 돼? 선생님 주머니 하나를 턱 했을 때 이거 떼가 앞이라고 했잖아. 떼가 앞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왔을 때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왔을 때 네. 이것이 어느 주머니? A 주머니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요거 이렇게 되는 것을 구하는 거야.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왔을 때 A 주머니 경우를 구하는 거죠. 네. 그치? 자, 그러면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 어디에 나올 수 있어? A에서 나올 수 있어? B에서 나올 수 있어?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A에서 흰색 1개, 검은색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B에서 흰색 1개, 검은색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A에서 흰색 1개, 검은색 하나가 나왔을 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볼 거야. 자, 판단이 되니? 네.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왔을 때 그것이 A 주머니란 말은 주머니가 2개니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오는 게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어. 전체는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오고 있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합쳐진 게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A 주머니에서 나온 것을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오는 것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네. 자, 이해가 돼? 네. 자, 그러면 A 주머니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구하려면 어떻게 돼? 일단
주머니 두 개에서 이미 하나를 택한다고 했어. 그럼 A의 주머니를 택할 확률이 2분의 1. 그 중에서 흰 것을 세 개 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일곱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자,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고 네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지. 네, 플러스 B라는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6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4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지. 네. 바로 요게 요 놈이고 요게 요 놈이잖아. 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요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네, 맞아요. 31 곱하기 41 이렇게 되는 거야. 약분하겠네요. 즉 뭐냐면 여기서는 저기 있는 공식을 써서 저렇게 표현했는데 네. 공식을 쓰는 것도 좋아. 네. 만약에 서술이 나온다. 근데 서술이 나온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네. 그래서 말로써 이거를 판단을 해주는 게 좋아. 그것만 잘 생각을 해주면 네. 문제 어려울 거는 없다. 예.